부모님들은 이제 지원해주고 싶은데 또 지원해주면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금도 나온다는데 결혼 기준으로 전, 후 2년 총 4년 동안 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남, 여 두 각각 1억 1억 그리고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천, 1억 5천 총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혼인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정안이 있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결혼한 사람의 결혼 비용 얼마 들었는지 조사해 봤더니 3억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3억을 모아두었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3억이 없다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지원해주고 싶은데 또 지원해주면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금도 나온다는데 그럼 세금도 내면서 증여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시면 평균 결혼 비용인 3억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결혼 기준으로 전, 후 2년 총 4년 동안 줄 수 있는 거고요. 한도 금액이 1억씩입니다. 근데 이 1억이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1억이기 때문에 이제 남, 여 두 각각 1억 1억 그리고 기존에 받을 수 있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천, 1억 5천 총 이제 3억 원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셔서 2년이 지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못 받느냐? 하나 더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출산 증여 재산 공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증여재산 공제는 이제 2년이라고 했는데 23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금 증여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시기적으로 2년은 소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4년 9월 현재라고 하면 우리가 22년 9월 이후 출생된 아기라면 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혼인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서와 증여계약서와 그리고 증여한 사실,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칸은 비워두고 그 대신 이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아기의 생년월일 적혀 있죠. 그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서류와 증여계약서 그리고 증여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실 5천만 원이나 1억 원의 공제가 되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증여세 신고는 굉장히 간단하기도 하고 세무서에서도 신고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혼인 출산 체크하는 란이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법 개정 안에 들어와 있는 혼인과 출산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세액공제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받잖아요. 그 세액공제 항목을 50만 원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당 50만 원이 아니고요.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남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부부들은 혜택을 꼭 챙기셔서 연말정산 때 100만 원 세금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죠.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때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 없이 양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나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어서 주택이 두 채가 됐다라고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이때는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건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주었는데요. 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혜택이 늘어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중에 챙겨야 되는 세액공제 중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만 8세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현행 세법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에 따라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세금을 공제해 주거든요. 총 합계하게 되면 65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금액
금액을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총 합계 95만 원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65만 원보다 95만 원까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 주고 있어서 출산을 좀 장려하겠다라는 게 세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자녀분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 어떻게 사전에 증여할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수도권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3억으로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합법적으로 이제 생긴 증여재산 공제는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을 이전하는 게 좋을지, 어떤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